퇴행성 관절염,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요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30대 중반인데 연골이 다 깨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퇴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겠구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네. 저 약간 그래요. 내려갈 때 뭔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런 느낌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늘 고민하고 책임지는 무릎이 아파요 김한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 이야기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한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퇴행성 관절염,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요게 오늘 주제가 네.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네. 50대 후반, 이제 60대를 네, 바라보다 네. 보니까, 조금만 이게 이상해지면, 나 이거 네. 늙어서 이게 퇴행성이다. 근데 이거 그냥 늙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라면서요. 사실은 병이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병을 붙이면 정상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어도 문제가 없느냐. 평균 2억 보 정도를 걸었을 때 망가지지 않는 게 관절 연골입니다. 60세 정도 되는 분들이 평균 한 5, 6천 보 걸으면 2억 보 걷게 되거든요. 그 정도 걷는다고 관절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퇴행만 가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관절 연골이 이제 마모되고 뭐 붓고 이런 거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요소가 있겠죠. 분명히 나이는 중요한 요소이겠지만은 근력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막 비트는 자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닥에 쪼그리는 자세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후천적인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게 아마 퇴행성 관절염일 그러니까 이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늙어서 나이가 네. 들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왔느냐가 쌓여서 만들어지게 네, 된 네, 거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환자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설명할 수 없는 30대 중반인데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도 찌지 않은 날씬한 여성분이 연골이 다 깨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구나. 앞으로 연구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원인들이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연골 재생이 특효약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그게 재생을 일으키지 못하는 방해인자를 훨씬 더 많이 연구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해인자를 막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보면 아마 진시황의 불로초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노화를 막고자 하는 도전과 함께 관절 연골의 재생에 대한 도전은 거의 비슷한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퇴행성이다 보니까 네. 왠지 나이가 좀 들어야지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보고도 한 5, 60대쯤 돼야지나 환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 분들에도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절염이란 병이 잘못 붙여진 병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없는데 염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골관절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관절에 오는 염증이다. 그랬는데 2000년이 들면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큰 아젠다를 선포했어요. 골관절염은 염증성 병변이 아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반대에 서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짜 관절에 활액막이 붓고 연골을 공격해서 막 녹이고 네. 그런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퇴행성 그러니까 골관절염은 별로 붓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달아가지고 막 다리도 휘고 막 이렇게 걷는 분들인데 너무 심해 보여도 잘 참고 걷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빠지지 확 나빠지지도 그렇죠. 않고 이런 병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염증성 질환이 아니다. 이거는 약물로 다스리는 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슬그머니 이제 다른 학회죠.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골관절염에서는 염증성 질환도 포함한다. 뭐 이런 또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정의가 했어요.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나 유전자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합적으로 연골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계적 마모가 중요하고
퇴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염증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30대, 20대 뭐 이런 사람들도 연골 파괴들이 20, 30 대도 일어나기 그게 있어요?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퇴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겠구나. 나이가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걸로 관절염을 이제 취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제적으로 이 관절염을 어떻게 명명을 할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병이고 그만큼 연구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수가 늘어났다면서요? 네, 굉장히 관절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부터 예, 먼저 들어볼까요? 병이 늘었는데 왜 좋은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죠. WHO를 중심으로 해서 관절염의 문턱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예, 네. 옛날에는 엑스레이 이상도 있어야 되고 그럭그럭 갈려야 되고 부어야 되고 적어도 한 관절이 뭐 석 달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그냥 아주 세분해 가지고 딱 턱걸이가 높여서 병을 붙였는데 요새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관절염이라는 말을 그 문턱이 붙이거든요. 낮아지니까 이게 네. 환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군요. 예, 그런데 그게 환자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병으로 진단되는 순간 국가이든 보험사든 사회단체이든 이 환자를 고쳐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죠. 환자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병은 관대할수록 환자에게는 중요한 건강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럼 근데 나쁜 소식은 뭐예요? 나쁜 거는 그냥 똑같은 데서 기준만 바뀌어서 느는 게 아니라 진짜로 늘었어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디지털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디지털 세대라고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응애하고 핸드폰 봤다고. 예. 예, 그런데 정말로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활동이 너무 늘고 오히려 실내에서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몸의 염증 반응은 더 높아져서 아마도 우리는 20, 30대에 최근에 연골 파괴의 문제들이 좀 늘어가는 것들을 사이토카인의 과잉 반응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절염이 나타나는 그 연령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많아진 그런 상태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성세대라 운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걷는 운동조차 안 하시는 노인들도 너무나 늘고 있어서 관절염은 지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우리 삶의 디지털화된 게 이런 무릎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였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무릎이 좀 시큰하거나 뻐근하면 아이고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건강에 이상 증상이 올 때 본인 스스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절염이 이렇게 넓다 보니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여성은 65% 정도 나이만큼의 퍼센트만큼이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남성분들은 그거의 한 반 정도를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 병원이 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절염의 진단을 붙일 때부터 스스로 본인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증세 왔을 때 병원에 가만 해도 타이밍상으로는 결코 늦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만성병은 다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만성 생활습관형 질병이다. 심지어는 최근에 암성 질환도 생활습관형 질병에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식이나 이런 냉장고나 냉동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암들은 반드시 그런 식이나 생활에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관절염은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나 운동과 아주 관련이 많은 그런 질환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 뭐 환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초기 증상이어야지 이제 나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 그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진짜 관절염 진단을 하려면 엑스레이도 필요하고 다양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그냥 스스로 느끼는 증상만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릎이 좀 뻣뻣하면서 잘 안 펴지는 느낌.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거와 두 번째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네. 저 약간 그래요. 내려갈 때 뭔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런 느낌이. 그럼 저도 약간 그게 초기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왜냐하면 평지를 걸을 때는 70% 정도의 체중만으로 걸을 수 네. 있지만 계단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아이고, 네. 아이고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찾아가야 이제 될까요, 원장님? 그리고 또 뭐 추가하자면 네. 정상적으로 뚝뚝 소리가 나지만 유독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좀 크게 난다. 앉았다 일어날 때. 예, 예, 예.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양쪽 다 동시에보다는 한쪽이 유독 그렇다. 이런 경우에 관절염 진단 기준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되면 일단 관절염으로 간주하면서 치료를 접근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무릎 주변의 근력이 약화됐을 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절염 예방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이제 최근에는 100세 시대로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완해, 저속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어차피 한번 망가지면 회복될 수 없다. 뭐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관절염이 왔는데 40년 후에 좀 심해졌더라 이런 거 하고 관절염이 왔더니 4년 후에 심해졌더라는 이게 속도에 다르죠. 따라 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속 노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장수의 축복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노력하면 속도를 완화시켜서 같이 늙어갈 수 그러니까 있겠다. 관절염도 네. 저속 노화가 저속 가능하다는 노화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저속 노화가 정말 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가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네, 네, 필요는 네. 없겠네요. 이렇게 그럼요. 잘 지키기만 네, 한다면은. 저도 좀 요즘에 걱정이 됐었는데 그냥 네. 저속 노화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저속 노화를 하려면 주치의가 의사가 아니고 본인인 게 문제입니다. 꽤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노력이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네. 글쎄 모르겠어요. 야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더 아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네. 이 운동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은 관절염을 막는 저속 노화의 비법은 우리가 최근에 333 운동을 하는데 333 운동, 예. 예. 이제 그 전에 체중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관절염의 주요 요소 세 가지.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또 예. 그다음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쪼그려 앉는 무릎의 나쁜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 이 버리자. 세 가지가 333이고 요 세 가지를 노력하시면 이 30% 정도 관절염의 통증을 없앨 수 있고 속도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333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333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실천을 네,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 원장님 이렇게 무릎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또 무릎에 또 너무 무리가 가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좀 나눠야 될 네. 필요가 있겠는데 무릎 관절은 비틀어질 때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근데 꿍꿍꿍꿍은 굉장히 잘 견뎌요. 그건 괜찮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꿍꿍꿍꿍은 약이 되는 운동이지만 비틀어지는 것은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좀 예를 든다면 꿍꿍꿍꿍은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 위에 허벅지 근력을 키우게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그러네요. 무릎이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냥 엉덩이만 뒤로 빠졌다. 그렇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밥 먹고 20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가시면 하루에 100개를 만들 수 있죠. 주무실 저 때.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뒤로 엉덩이 빼고서 이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닦고 한 번 일어났다 네, 한 번 닦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반면에 운동으로서는 참 좋은 운동이지만 적어도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좀 피했으면 하는 운동이 풋살이나 족구예요. 좁은 공간에서 비트는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족구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뛰지만 별로 뛰지 않고 그냥 슛 때리고 그냥 이렇게 비트는 게 풋살이고요. 축구보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릎에서 훨씬 나쁜 운동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풋살과 그 족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비슷한 운동들은 테니스, 뭐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비틀어지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무릎 관절염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거나 요령을 잘 피워서 이게 비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알찬 내용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정리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이게 이런 증상인 게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네. 장수의 축복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이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고생을 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3 체중을 줄이고 무릎 근력 운동을 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퇴행성 관절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김진구 원장님이 계신 333 요걸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의 퇴행성 관절염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요, 수술하지 않고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무릎 주사, 물리치료, 운동, 약물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지 관절염 단계별 치료 전략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